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심화되면서 돈이 딴 데로 좀 많이 갔죠. 뭐 토지나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책도 많이 나왔었고, 강의에 많은 관심들도 가지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특히 한 2년 정도,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말 그대로 건물주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손바뀜이 많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 작가님을 뵙고 왔는데 대화를 하다가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에요. 부자들은 요새 뭘 하는지. 그러니까 건물을 사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야 원래 그래요. 돈을 모으면은 건물을 삽니다. 이미 교육이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모으면은 땅이나 건물을 사는데, 특히 강남에 건물을 사놓으면은 좋다. 이게 약간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사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돈을 벌어서 강남에 건물을 사놓은 사람과 사놓지 않는 사람은 약간 나중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이에요. 아마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그 과장님이랑 물건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몇 가지 증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강남의 물건이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거용 부동산이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이상한 형태로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형태라는 건 뭐냐면, 일단 주거용 부동산이었는데 주거용 부동산이었는데 매도자가 명도도 해주고 용도 변경도 해준다는 조건을 걸고 판 다음에,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그런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리모델링 케이스겠죠. 그래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근린, 그러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바꾼 다음에 세입자를 새로 맞추거나, 아니면 맞추지 않고 그냥 팔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쉽게 얘기해서 세금 피해서 이탈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증으로 역삼동에 꽤 심했는데, 명도도 안 되고 용도 변경도 안 해주는 건물이 있고, 용도 변경과 명도를 다 해주는 건물이 있으면은 얘가 가격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 매수인을 고려한 매물인지 아닌지의 차이가 나오는 거고, 지금 만약에 주거용 그대로 사면은 아시겠지만 강남의 건물이 공시지가가 낮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취득세에서부터, 취득세는 당연히 그 매매가에 붙죠. 12.4%를 낸다고 치면 끔찍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종부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양도세도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세금 제도를 피할 수 있는 상가나 근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건물 시장은 주택용이 상가나 근린 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년 동안 좀 빡세게 돌아갔고, 이게 서울 주요 지역으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 맞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주거용으로 남아있는 거는 호가가 낮은데, 주거용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 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가 위에서 끌어당기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 드는 퀘스천 마크는 이거예요. 이게 상가나 건물은요, 수익률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강남은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고, 에세 파킹으로 사두고 다 알아요. 그리고 수익률이 되게 낮아도 팔리는 거 알아요. 심지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도 팔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출이자가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도 팔려요. 수익률이 1%가 안 나오는데 팔려요. 그래도 예전에 아시겠지만 강남에 그래도 수익률 1%랑 2%대, 한 2%대는 나와야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나와도 팔리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아셔야지 앞으로 강남을 기반으로 건물 가격이 여기서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 좀 생각을 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저도 여러분도 못 맞춰요. 왜냐면 돈이 있는 분들이나 자산가가 시중에 얼마나 많은지, 이분들이 강남의 건물을 얼마나 많이 원하는지에 따라 바뀌는 거지, 제가 이런 이론으로 생각한다고 움직이는 시장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강남에 있는 건물도 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수익률이 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수익률이 낮아져서도 팔리는 게 이해가 되는 일정 부분은 일단 뭐냐면은 사무실 있죠. 만약에 그거 주거용을 사가지고 사무실로 바꾸면은 사무실 월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에서는
이 통 건물이죠. 건물을 통으로 4억으로 임대했을 때 평당 사실 7만 원대도 있었거든요. 한 8만 원대가 평균이었으면은 지금은 12만 원을 넘어서 13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임대료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용 가치가 올라가면은 소유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에 영향을 주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내가 샀을 때 수익률이 안 나오더라도 얘를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지었을 때 상가로 바꾸면 뭔가 월세가 많이 올라갈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수익률을 다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건물을 살 때는 내가 수익률이 1%대가 안 나오지만 옆에 있는 건물을 보니까 내가 명도한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새로 사무실 맞추면 수익률이 다시 3%대로 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시공비를 쓰고도 다음 매수자한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4억을 쓰고 싶은데 월세가 하도 올라가서 내가 쓸 4억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바로 장사하는 곳, 그러니까 상권이에요. 만약에 이게 사무실이 아니라, 강남은 지금 사무실이 제일 인기가 좋거든요. 사무실이 잘 없어요, 공실이. 그러다 보니까 신축 건물에 사무실이면 새가 바로바로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매도도 잘 되는 편인데 호가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좀 주춤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게는 어때요? 가게, 예를 들어서 교대 가보시면, 서초동 교대 쪽 가보시면 상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건물들, 근린성 건물들, 거기 가게들은 만약에 세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세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사무실로 바꾸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여기는 어쨌건 간에 월세를 낮춰주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란 얘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장사하시는 분들 상대로 전부 다 이 세를 깎아주고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럴까 살펴봤을 때 저는 이런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입장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으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 과장님이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 잘 아시거든요. 과장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임차인 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죠. 장사가 안 되니까. 알아요. 제 상가에 있는 임차인 분들도 다는 아니지만 한 분이, 제가 그때 영상을 찍었는데 몇 달 동안 세를 못 내셨고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인정을 해요. 제가 착한 게 아니라 저도 방법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분들한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지금 월세가 너무 싸요 하면은 정말 이거는 되게 뭐라고 할 만한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장사하는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지금 세는 너무 높고 잔인해요. 오케이, 알겠는데 이게 임대인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인들을 상대하는 중개사님들 시장은 따로 있는데, 지금 나가보면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 세의 기준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나 업종별로 좀 나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일부 지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세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왠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상권 근린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근린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사무실로 바뀐 곳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무실로 쓸 때 월세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가게를 했을 때 당연히 서로 다르긴 하지만 건물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얘가 세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편하실까요? 그리고 저 안에 기대심이 뭐가 있어요? 요새 좀 풀린다던데, 코로나가 약간 지나갔다던데, 요새 장사를 좀 다시 할만 하던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득달같이 올릴 수는 없겠죠.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 뜻은 아니지만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임차인분들은 어렵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버텨내셨지만 사무실로 개조하고 강남에 사무실 임대 수요가 쏠리면서 임차료가 올라가면서 거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몇몇 중개사님들은 여기 임차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세입자분이 바뀌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달라요. 실제로 내가 살 때 수익률과 나중에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산했을 때는 지금 수익률이 이미 문제가 있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더 낮아질 것 같지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마음 안에 이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러면 내가 짜잔하고 딱 완성했을 때 얘가 기대 수익률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과연 지금 돈이 있는 분들이 강남을 필두로 건물에 들어올 때 얘를 뭘로 쓰려고 하는가,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몇인가, 그러면 여전히 살 가치가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새는 되게 발달됐잖아요. 이 건물을 중개하는 분들이랑 상담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팔린 실거래가를 가지고 나 혼자 계산기 두들겨봤자 답이 안 나와요. 여기는 얼마에 샀고, 융자가 요새 한 나온다니까 70% 때리고, 요새 대출이자가 얼마 때리고, 그리고 여기 세가 얼마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안 나온다고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지금 수익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벗어난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레인지 안에 들어왔다는 게 제 평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돈이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알아보고 계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비 오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